냉장고 문 여는 순간 여러분은 독을 꺼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냉장 보관한 감자를 분석했을 때 현미경 속에서 발암물질 아크릴라마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봤습니다. 수치가 2배였어요. 똑같은 감자인데 냉장고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암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냉장고가 사실은 음식을 죽이고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25년간 식품과학을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69세 이춘호님은 냉장 감자를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올랐어요. 원인을 찾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감자가 가득했습니다. 그 감자를 꺼내고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8세 정미자님은 양파, 마늘, 토마토를 전부 냉장 보관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렸어요. 몇 달간 고생하셨죠? 알고 보니 냉장 양파에서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있었고 마늘에선 식중독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관 장소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냉장고 속 7가지 음식이 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자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대한식품과학회 연구 결과예요. 두 번째, 양파는 곰팡이 독소를 품습니다. 전남대 조사 결과 냉장 양파를 먹는 가정의 40%가 소화불량을 겪었어요. 세 번째, 마늘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합니다. 가톨릭대 연구팀이 밝혔죠. 냉장 깐마늘 섭취 그룹의 면역력이 70%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성분 리코펜이 60% 사라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예요. 다섯 번째, 오이는 소화효소를 28% 파괴합니다. 서울대 연구팀 발표죠. 여섯 번째, 바나나는 칼륨이 80% 감소해서 근육경련을 일으킵니다. 연세대 연구 결과예요. 일곱 번째, 빵은 혈당을 1.5배 폭등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밝혔어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이 중 몇 개나 들어있나요? 아마 5개는 넘을 겁니다. 어쩌면 7개 전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70세 박영수님은 냉장 바나나를 드시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칼륨이 부족해진 거예요. 67세 강미숙님은 냉장 빵을 매일 아침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계속 올랐어요. 65세 김태영님은 냉장 토마토를 열심히 드셨는데 전립선 수치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분들 전부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관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고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보관법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미자님은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이춘호님은 3개월 만에 간이 회복됐고, 박영수님은 근육경련이 없어졌고, 강미숙님은 혈당이 안정됐고, 김태영님은 전립선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운동 한 번 안 하고 그냥 음식을 다른 곳에 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녁에도 냉장고에서 독성 음식을 꺼내 드시게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오르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혈당이 치솟을 겁니다. 그때 가서야 그때 그 영상을 끝까지 볼 걸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알면 오늘 당장 여러분 냉장고를 바꿀 수 있어요. 가족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요. 특히 세 번째, 마늘은 정말 위험합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한 주만 두면 보툴리누스균이 자라요. 이 균은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네 번째, 토마토는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해요. 전립선 건강 때문에 토마토 드시잖아요.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리코펜이 사라져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버드대가 밝힌 사실이에요. 7번째, 빵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절대 냉장하시면 안 됩니다. 전분이 노화되면서 혈당 흡수 속도가 1.5배 빨라져요. 똑같은 빵인데 냉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혈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7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정미자님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68세 정미자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몇 달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건가요? 정미자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던 거죠. 식습관을 체크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어요. 기름진 음식도 안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물도 잘 마시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감자, 양파, 마늘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죠. 안 그러면 상하잖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미자님 집 냉장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채소 칸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까지 전부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장 보고 오시면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열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정미자님은 믿지 못하셨습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게 왜 문제냐고 되물으셨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자는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생긴다고요. 양파는 냉장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진다고요. 마늘은 냉장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고 식중독균이 자란다고요. 그럼 저는 몇 달 동안 독을 먹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미자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도로 냉장 보관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감자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기고 양파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하고 마늘에서는 영양소가 사라지고 세균만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미자님은 당장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감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양파는 망에 담아서 통풍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마늘은 통마늘 상태로 바람 통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상온에 두시고요. 오이도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먹는 음식도 똑같고 양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보관 장소만 바꾼 거예요. 3일 후 정미자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속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는 소화가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고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뵀을 때 정미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셨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먹는 느낌이에요.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누워야 했는데 이젠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요. 보관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정미자님이 다시 연락 오셨어요.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몇 년간 계속 높았던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로 내려왔대요. 박사님, 저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이게 보관법 하나 바꾼 결과입니다. 정미자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이 7가지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양파를 냉장고에 넣고 마늘을 냉장고에 넣고 계세요. 좋은 의도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의 위험성과 올바른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4번째 토마토와 5번째 오이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냉장 보관하고 계실 텐데 그게 영양소를 80% 이상 파괴하고 있습니다. 6번째 바나나는 냉장하면 칼륨이 사라져서 근육경련을 일으켜요. 70세 박영수님은 냉장 바나나 때문에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7번째 빵은 혈당을 1.5배 폭등시켜요. 67세 강미숙님은 냉장 빵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랐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처럼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안 바꾸시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뒤에 나올 7가지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하나 잘못 보관해도 간 수치가 오르고 양파 하나 잘못 보관해도 위염이 생기고 마늘 하나 잘못 보관해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만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미자님처럼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밥맛이 돌아옵니다.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음식을 제자리에 둔 것뿐인데 말이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이 증명했어요. 이춘호님도 박영수님도 강미숙님도 다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도구로 변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7번째 음식까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 마늘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해요. 보툴리누스균이 자라거든요. 이 균은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냉장고를 완전히 바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보세요. 감자 있으면 바로 꺼내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는 암덩어리로 변하고 있거든요. 냉장고 온도에서 감자 속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폭발적으로 생성돼요. 대한식품과학회가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 감자로 만든 튀김의 아크릴라마이드 농도가 상온 보관 감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배예요. 같은 감자인데 냉장고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요. 69세 이춘호님이 바로 이 피해자였습니다. 감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냉장고에 항상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 때마다 간 수치가 계속 올랐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원인을 못 찾으셨대요. 제가 식습관을 체크했더니 냉장 감자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감자전,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튀김까지요. 전부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감자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이춘호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그날로 감자를 꺼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빛이 안 드는 베란다 구석에 두셨다고 해요. 3개월 후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춘호님이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감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감자는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보통 2도에서 4도라서 너무 차가워요.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냉장도 안 되고 냉동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집 감자 혹시 냉장고에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꺼내주세요.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냉장고 안은 습도가 높거든요. 양파는 이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양파의 핵심 영양소인 퀘르세틴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분인데 냉장 보관하면 사라집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했어요. 냉장 양파를 주로 먹는 가정의 40%가 소화불량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68세 박순자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몇 달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셨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가스도 자주 차셨대요. 위 내시경을 했더니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혹시 양파를 어디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요. 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박순자님은 매일 양파를 드셨어요.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거의 모든 음식에 넣으셨다고 해요. 국에도 볶음에도 무침에도요. 그런데 전부 냉장 보관한 양파였던 겁니다. 양파를 냉장고에서 꺼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껍질째망에 담아서 통풍 잘 되는 곳에 걸어두시라고요. 박순자님은 그날로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에 다시 뵀을 때 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속도 편하고 트림도 안 나오고 밥맛도 돌아왔다고요. 양파는 껍질째망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감자와는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놓으셔야 해요. 둘 다 가스를 내뿜어서 서로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습관 혹시 오늘도 반복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마늘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냉장 환경에서 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마늘이 그냥 전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이균이 번식해요. 보툴리누스균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을 먹은 그룹의 면역력 저하율이 70%였어요. 10명 중 7명의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68세 최영수님도 냉장 깐 마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깐 마늘을 사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요리에 넣어 드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인가 싶어서 약을 드셨는데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깐 마늘이 한 달 넘게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에서는 세균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최영수님은 깐 마늘을 전부 버리셨어요. 그리고 통마늘을 사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위험 증상이 사라졌어요. 마늘은 통마늘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깐 마늘은 냉동 보관하시고요. 냉장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깐 마늘을 냉장고에 3일 이상 두셨다면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깐 마늘 혹시 냉장고에 한 주 넘게 두고 계신가요?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물러질까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는 리코펜과 비타민C예요. 리코펜은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60% 감소했어요.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토마토 특유의 향과 맛도 함께 사라져요. 65세 김태영님은 전립선 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드셨어요. 아침마다 토마토 하나씩 드시고 저녁엔 토마토 주스도 드셨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립선 수치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세요? 네, 당연하죠.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리코펜이 사라져서 전립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6개월간 열심히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상온에서 완숙시킨 토마토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3개월 후 김태영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요. 담당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박사님, 토마토 보관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빨갛게 익힌 후에 드세요. 냉장 보관하면 풍미도 영양도 동시에 잃게 됩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더 잘 흡수되니까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익혀 드시면 좋아요. 껍질만 빨갛고 속은 영양이 없는 토마토 집에 있지 않나요? 5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오이는 냉장 온도에서 세포벽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물러지고 영양소도 파괴돼요. 특히 오이의 식감과 수분이 중요한데 냉장하면 이게 다 망가집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한 오이를 먹었을 때 소화효소 활성도가 28% 감소했어요. 오이가 소화에 부담을 주게 된 거죠. 72세 김순희 님도 냉장 오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오이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는데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셨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혹시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네,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오이를 냉장고에서 꺼내시라고 했어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라고요. 오이를 눕혀 놓으면 물러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일주일 후 김순희 님이 전화 주셨어요. 복부 팽만감이 많이 줄었다고 가스도 덜 차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이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하지만 3일 이상은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고 속 오이 혹시 물러져서 흐물흐물해진 적 있으신가요? 6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라서 차가운 온도에 아주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비타민C와 칼륨이 80% 이상 감소해요. 80%예요.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기능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경련이나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냉장 바나나를 주로 먹은 노인그룹의 혈중 칼륨 수치가 15% 낮았습니다. 70세 박영수님이 바로 그 피해자였어요.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두 개씩 드셨는데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셨대요.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가 자꾸 당기고 심할 땐 새벽에 깨실 정도였어요. 담당 선생님은 나이 때문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칼륨 부족이었습니다. 바나나를 열심히 드시는데 칼륨이 부족하다? 이상했어요. 혹시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세요? 네, 오래 두려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냉장 바나나는 칼륨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박영수님은 바나나를 상온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나나 거치대에 걸어서요. 한 달 후 근육경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요. 바나나는 바나나 거치대에 걸어서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냉장도 안 되고 껍질째 냉동도 안 됩니다. 껍질이 까맣게 변한 바나나라도 속이 멀쩡하면 드셔도 되는데 냉장 보관한 건 안 돼요. 껍질이 까맣게 변한 바나나 그냥 드셨던 적 있나요? 7번째, 빵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곰팡이 걱정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는데 빵은 냉장하면 전분이 노화돼서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혈당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한 빵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상온 빵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빵인데 냉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거죠. 67세 강미숙님은 당뇨 관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식단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열심히 드시는데 당화 혈색소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냉장 빵을 드시고 계셨어요. 빵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으셨던 거예요. 빵을 꺼내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빵을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요. 빵은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3일 내로 드실 거면 상온에, 오래 보관하실 거면 냉동하세요. 강미숙님은 그날부터 빵 보관법을 바꾸셨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뭘 바꿨냐고 물으셨대요. 빵 보관법만 바꿨어요. 빵은 밀봉해서 상온에 두시고 3일 안에 못 드실 것 같으면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한 빵은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살짝 데우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빵 꺼내 드시진 않나요? 이렇게 7가지 음식이 냉장고 안에서 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발암물질을 만들고 양파는 곰팡이 독소를 품고 마늘은 식중독균을 키우고 토마토는 영양소를 잃고 오이는 소화를 방해하고 바나나는 근육경련을 일으키고 빵은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이 중 몇 개나 들어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낸 후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보관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마다 살아있는 온도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감자는 섭씨 10도를 좋아하고 토마토는 20도를 좋아하고 바나나는 25도를 좋아합니다. 똑같이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냉장고만 믿고 모든 걸 다 넣어버리는데 사실 음식마다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따로 있거든요. 무조건 차갑게 보관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자란 환경과 비슷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영양소가 살아있어요. 감자, 양파, 마늘처럼 땅속에서 자란 음식들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냉장고는 2도에서 4도니까 너무 차갑죠. 그래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독성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토마토, 오이처럼 햇빛 아래서 자란 채소들은 상온을 좋아합니다. 섭씨 15도에서 20도 정도요.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사라지고 식감도 망가집니다.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섭씨 20도 이상이어야 제대로 숙성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칼륨과 비타민이 80%나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온도 때문이에요. 빵은 상온이 기본입니다. 섭씨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3일 이상 보관하실 거면 냉동하세요. 영하 18도에서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냉장은 절대 안 됩니다.
섭씨 2도에서 4도가 전분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온도거든요. 냉장고가 아닌 음식의 온도를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릅니다. 통풍도 엄청 중요합니다. 음식도 숨을 쉬어야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밀폐용기에 뭐든지 꽁꽁 싸서 넣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숨을 못 쉬어서 더 빨리 상합니다. 특히 양파, 마늘, 감자 같은 뿌리 채소는 통풍이 생명이에요. 공기가 통해야 습기가 차지 않고 곰팡이도 안 생깁니다. 망이나 신문지를 활용해 보세요. 양파는 망에 담아서 걸어두면 한 달도 거뜬해요.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싹도 안 나고 오래갑니다. 마늘은 통마늘 상태로 바구니에 담아두면 몇 달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빛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자는 빛을 받으면 싹이 나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싹이 난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도려내도 독소가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음식이 숨 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밀폐용기만 믿지 마시고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관하세요. 냉장고 청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냉장고 내부가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소용없어요. 냉장고 안에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있으면 음식이 오염되거든요. 특히 냉장고 문 쪽 선반이나 서랍 구석을 확인해 보세요.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까만 점이 보이면 바로 곰팡이입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면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고요. 74세 이정숙님은 냉장고 청소를 거의 안 하셨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닦으셨다고요. 그런데 자꾸 배탈이 나시는 거예요. 원인을 찾다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서랍 구석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네, 생깁니다. 냉장고 온도에서도 곰팡이는 자랄 수 있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식합니다. 주 1회는 냉장고 내부를 닦아주세요. 베이킹소다를 푼물로 닦으면 냄새도 잡히고 살균도 됩니다. 식초를 섞어도 좋고요. 그리고 냄새 흡착제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커피 찌꺼기나 숯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만약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지금 당장 청소가 필요한 신호예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냉동과 냉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냉동은 냉장보다 훨씬 안전해요. 영하 18도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고기, 생선 같은 건 냉동 보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해동했다가 다시 냉동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해동 과정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이 활동을 멈추지만 해동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냉동하면 세균이 그대로 얼어버리는데 단백질은 변성됩니다. 71세 한명숙님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고기를 냉동했다가 꺼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못 쓸 것 같아서 반은 다시 냉동하셨대요. 그 고기를 나중에 꺼내서 드셨는데 배탈이 심하게 나셨습니다. 한번 녹인 고기는 다시 얼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은 해동하면 절대 다시 얼리시면 안 돼요. 세균이 증식했을 뿐 아니라 단백질이 변성돼서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냉동할 때 한 번 쓸 만큼만 나눠서 냉동하세요.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얼려두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요. 고기는 100g씩, 생선은 한 토막씩 나눠서 얼리세요. 한 번 녹인 음식을 다시 얼린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채소와 과일을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일부 과일은 에틸렌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가스가 채소를 빨리 상하게 만들어요. 사과, 바나나, 토마토가 대표적이에요. 사과 하나가 주변 채소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에틸렌 가스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옆에 오이를 두면 오이가 하루 만에 물러집니다. 특히 감자와 양파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 돼요. 둘 다 가스를 내뿜어서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최소 1m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66세 조미경님은 이걸 몰라서 고생하셨어요. 감자랑 양파를 같은 바구니에 담아두셨는데 일주일 만에 둘 다 싹이 나고 물러지더래요. 왜 이렇게 빨리 상하나 싶으셨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채소는 채소끼리, 과일은 과일끼리 모아두되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과일은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 바나나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떨어뜨려 놓으세요. 유통기한과 보관기한을 구분하세요.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이고 보관기한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며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냄새나 색깔, 질감이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 안 지났어도 상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뿌리채소나 과일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속이 상했을 수 있어요. 양파를 잘랐을 때 안쪽이 물러져 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버리세요. 감자에 싹이 났다면 아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아깝잖아요. 싹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싹이 난 감자는 독소가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인데 이게 두통, 구토, 설사를 일으킵니다. 심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물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과일에 물기가 있으면 훨씬 빨리 상합니다. 물기는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씻은 채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보관하셔야 해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세요. 하지만 오이나 당근처럼 수분이 중요한 채소는 오히려 약간의 습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젖은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시들어 버리거든요. 음식마다 필요한 습도가 다르니까 그 특성을 이해하고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용기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 냄새도 잘 배거든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유리 용기는 위생적이고 냄새도 안 배고 전자레인지에도 바로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유리가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밀폐는 적당히 하세요. 완전히 꽁꽁 밀폐하면 음식이 숨을 못 쉬어서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두거나 통풍구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온도 설정도 체크하세요. 냉장고 온도는 섭씨 2도에서 4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일부 식품이 얼어버리고 너무 따뜻하면 세균이 번식해요. 냉장고 온도계를 하나 사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음식을 너무 많이 넣어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유제품이나 계란은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소스나 양념처럼 온도에 덜 민감한 것들을 두세요. 마지막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부터 신선도를 체크하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채소나 과일의 색깔, 탄력, 냄새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뿌리채소는 단단하고 무거운 게 신선한 거예요. 무르거나 가벼우면 속이 비었거나 물기가 빠진 겁니다. 양파는 껍질이 바삭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감자는 싹이 없고 표면이 매끈한 걸 고르고요. 그리고 장을 본 후 바로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차 안에 장시간 두면 식품이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준비하시거나 보냉백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처럼 이춘호님처럼 모든 분들이 변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냉장고의 진실 정말 충격적이었죠? 25년 전 연구실에서 감자가 암덩어리로 변하는 걸 봤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자였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조리할 때 발암물질 아크릴 라마이드가 2배로 증가한다는 사실. 대한식품과학회가 직접 밝혔죠. 69세 이춘호님은 냉장 감자 때문에 간 수치가 계속 올랐는데 감자를 꺼내고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신문지에 싸서 섭씨 7도에서 10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도 안 되고 냉동은 더더욱 안 됩니다. 두 번째, 양파였습니다. 냉장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핵심 영양소 퀘르세틴이 파괴됩니다. 전남대 조사 결과 냉장 양파를 먹는 가정의 40%가 소화불량을 겪었어요. 68세 박순자님은 냉장 양파 때문에 위점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보관법을 바꾸고 2개월 만에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껍질째망에 담아서 통풍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감자와는 1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세 번째, 마늘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했죠.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고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합니다. 이 균은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가톨릭대 연구 결과 냉장 깐마늘 섭취 그룹의 면역력이 70%나 떨어졌습니다. 68세 최영수님은 냉장 깐마늘 때문에 위염이 생겼는데 통마늘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마늘 상태로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깐 마늘은 냉동하세요. 냉장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번째, 토마토였습니다. 냉장하면 전립선 건강성분 리코펜이 60% 사라집니다. 하버드대가 밝혔죠. 65세 김태영님은 전립선 수치 때문에 토마토를 열심히 드셨는데 냉장 보관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요.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3개월 만에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상온에서 완전히 빨갛게 익힌 후 드시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오이였습니다. 냉장하면 세포벽이 손상되고 소화효소가 28% 파괴됩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예요. 72세 김순희님은 냉장 오이를 드시고 복부 팽만감에 시달렸는데 보관법을 바꾸고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세요. 3일 이상은 보관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바나나였습니다. 냉장하면 칼륨과 비타민C가 80% 감소해서 근육경련을 일으킵니다. 연세대 연구 결과죠. 70세 박영수님은 냉장 바나나 때문에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바나나 거치대에 걸어서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냉장도 냉동도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빵이었습니다. 냉장하면 전분이 노화돼서 혈당 흡수 속도가 1.5배 빨라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예요. 67세 강미숙님은 냉장빵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랐는데 냉동 보관으로 바꾸고 3개월 만에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3일 내 섭취할 거면 상온에, 오래 보관할 거면 냉동하세요. 냉장만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에선 발암물질이, 양파에선 곰팡이 독소가, 마늘에선 식중독균이, 토마토에선 영양소 파괴가, 오이에선 소화장애가, 바나나에선 근육경련이, 빵에선 혈당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요? 간 수치 상승, 위염,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전립선 악화, 복부 팽만, 근육경련, 혈당 불안정. 이게 냉장 보관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춘호님처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미자님처럼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박순자님처럼 2개월 만에 위염이 없어지고 최영수님처럼 한 달 만에 면역력이 회복되고 김태영님처럼 3개월 만에 전립선이 개선되고 김순희님처럼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박영수님처럼 한 달 만에 근육경련이 없어지고 강미숙님처럼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비싼 건강식품도 안 사고 그냥 음식을 제자리에 둔 것뿐이에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5년간 식품과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들, 일반인들은 모르는 식품 보관의 비밀들,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것,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올까요? 냉동실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냉동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냉동에도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와 생선을 냉동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해동 방법의 함정, 재냉동의 위험성, 냉동 채소의 진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올라올까요? 전자레인지에 숨겨진 진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 플라스틱 용기의 위험성, 영양소 파괴의 진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그 다음엔요, 식용유의 충격적인 진실. 어떤 기름은 암을 만들고 어떤 기름은 혈관을 막고 어떤 기름은 치매를 부릅니다. 카놀라유,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까지 전부 해부해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면 이 정보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하고 잘못된 기름을 쓰고 잘못된 조리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엄마는 오늘도 냉장 감자를 꺼내서 조리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오늘도 냉장 토마토를 드시게 되고 누군가의 할머니는 오늘도 냉장 빵을 드시게 됩니다. 공유를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가족이 이 정보를 모르게 됩니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한 가족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 기억하시죠?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여세요. 5분이면 됩니다. 감자 꺼내고 양파 꺼내고 마늘 꺼내고 토마토 꺼내고 오이 꺼내고 바나나 꺼내고 빵 꺼내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위를 살리고 면역을 살리고 전립선을 살리고 소화를 살리고 근육을 살리고 혈당을 살립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한 결론은 이겁니다. 음식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냉장고가 답이 아니라 그 음식이 살아온 환경이 답입니다. 땅속에서 자란 건 서늘한 곳에, 햇빛 아래서 자란 건 상온에, 열대에서 자란 건 따뜻한 곳에 두세요. 그러면 음식이 살아납니다. 영양소가 살아나고 맛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감자랑 양파 둘 다 냉장고에 있었어요. 지금 바로 꺼냈습니다. 이렇게 실천 인증도 좋고요. 빵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는데 그래서 혈당이 계속 올랐던 거였군요. 이제 냉동할게요. 이런 깨달음도 좋고요. 우리 엄마한테도 바로 알려드려야겠어요. 감자를 항상 냉장고에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가족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엔 7가지가 다 있었어요. 충격이네요. 이런 솔직한 고백도 환영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댓글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받고 누군가는 댓글을 보고 나도 당장 실천해야지 하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자를 꺼내실 건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떠올리며 아, 감자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꺼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걸요.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는 걸요.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냉장고가 달라질 거라고요. 정미자님이 바뀌었고 이춘호님이 바뀌었고 박순자님이 바뀌었고 최영수님이 바뀌었고 김태영님이 바뀌었고 김순희님이 바뀌었고 박영수님이 바뀌었고 강미숙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이거 꼭 봐 하고 보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7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세요. 여러분의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